여러분, 방광도 늙는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배출 행위인 소변, 누구는 참지 말라 하고 누구는 참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소변을 참다가 놓아야 할까요? 아니면 생각날 때 그냥 놓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글 쓰는 닥터 김철중입니다. 참을까 말까 고민되는 소변 타이밍,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는 나이 들수록 화장실 들락날락거리는 횟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방광과 요도 사이에 자리 잡은 전립선이 커지면서 오줌줄을 눌러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못하는 탓도 있고요. 이 노화로 방광의 탄력성은 줄고 민감성은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50대가 되면 과민성 방광 상태가 됩니다.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 과민성 방광 상태에서 방광의 소변이 100cc만 차도 화장실에 갔다고 합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뇌는 이 사람은 이 정도 양일 때 소변을 봐야 하는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방광에 소변이 다 차지 않았는데도 소변을 누라는 신호를 내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자주 요일을 느끼고 화장실을 뻔질나게 들락날락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방광에 소변이 넉넉히 찰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소변 참으면 안 돼, 병돼 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소변 참기를 반복해야 방광에 가득 찰 때까지 요의가 안 생기고 한 번에 시원하게 소변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소변은 오히려 참아야 좋은 것이죠. 하지만 일단 요의를 느끼면 오줌을 참기가 쉽지 않죠. 이 방광 예민성이 심한 사람은 고속버스 여행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럴 때 소변을 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소변이 마려워 싸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항문 괄약근을 지그시 조여보세요. 방광 출구와 항문 괄약근을 담당하는 신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문과 회음부를 조이면 방광 출구가 오므라들면서 요의가 사라집니다. 항문 조이기를 꾸준히 연습한다면 방광에 고이는 소변량이 늘어나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줄고 한 번에 나오는 소변량은 많아집니다. 풍성하게 나오는 오줌발을 보면서 흐뭇해질 겁니다. 단 이 방법은 요로결석이나 심장질환이 없을 때 적용해야 합니다. 주의하세요. 중년 이후 남자 중에 소변 보고 나서 오줌 몇 방울을 속옷에 지려 난처하다고 말하는 이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소변 보고 나서 터는 행동으로 나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고 했는데 옷을 추스리거나 걸어 나오는 과정에서 소변 몇 방울이 뚝뚝 떨어져 낭패를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들 전립선이 약해졌나? 하고 투덜댑니다. 이 속옷에 소변이 묻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위생적으로도 좀 찜찜하죠. 이를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배뇨 후 요점적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 든 이의 고개를 숙이게 하는 이 작은 물방울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자 요도는 방광과 전립선 경계에서 시작해서 항문과 고환 사이 회음부 요도로 내려왔다가 성기 쪽으로 올라가서 미끄럼틀 타듯 밖으로 내려가면서 끝납니다. 따라서 중력의 영향을 받는 가장 아래쪽 이 회음부 요도에는 오줌이 항상 남아있게 됩니다. 이 젊었을 때는 이 회음부와 요도 근육이 발달되어서 소변을 보면서 짜주는 힘으로 남아있는 오줌이 쫙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회음부 골반과 요도 주변 근육이 약화되죠. 요도의 탄성도 줄면서 회음부 요도에 상당량 소변이 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배뇨 후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회음부 근육이 조여지면서 그 오줌이 밖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전립선이 느슨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다 보고 나면 회음부에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남은 오줌을 짜주면 됩니다. 배뇨를 마무리할 때 까치발을 하는 것도 요도 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회음부를 손으로 직접 눌러서 남은 소변을 밀면 됩니다. 하지만 이 동작은 이 공중 화장실에서 하기에는 다소 민망할 수 있기에 평소에 이 회음부 근육을 단련시키는 게 좋습니다. 항문과 회음부 주변 근육을 약 3초간 힘을 주어 수축시켰다가 풀어주는 훈련을 반복하는 거지요. 그러면 앞서 얘기한 소변 참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요도가 방광에서 나와 아래로만 향하고 길이도 되게 짧습니다. 4cm 정도입니다. 짧아서 배뇨 후에 남아있는 오줌이 없습니다. 다만 노화에 따라서 케겔로 불리는 회음부 근육, 즉 골반 기저근이 약해지면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고령사회가 되어감에 따라서 요실금을 위한 어른 기저귀 판매도 늘고 있고요. 70세 이상 여성의 약 40%가 크고 작은 요실금을 겪습니다.
그만큼 흔한 일이라는 거죠. 여성 요실금의 60% 이상이 일상 속에서 기침이나 웃을 때 순간적으로 복압이 올라서 실수하게 되는 복압성 요실금이지요. 정도가 심하면 수술을 받아야겠지만 아주 찔끔찔끔 새는 수준에서 불편함을 참고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때 골반 기저근을 강화하는 훈련을 하면 방광 출구가 잘 잡혀서 요실금을 줄여줍니다. 골반 기저근은 대장, 방광, 자궁 등을 받쳐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복부 지방이 많이 쌓이면 이 잠기와 함께 지방도 받쳐야 하기 때문에 골반 기저근에 큰 부담이 되고요. 이는 요실금 유발 요인이 됩니다. 가장 권장되는 게 케겔 운동이죠. 이 케겔 운동은 1948년 산부인과 전문의 아놀드 케겔 박사가 만든 운동인데요. 소변을 참을 때처럼 회음부 근육에 힘을 줬다가 풀기를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이 동작을 통해 방광에 받는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요도 괄약근 수축력을 키워주자는 거죠. 그리고 허벅지 안쪽 근육은 골반 기저근과 맞물려 함께 방광을 받쳐줍니다. 따라서 골반 기저근 강화와 허벅지 내측 근육 운동, 복부 지방 감소 운동을 실시하면 요실금 회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기사로도 소개한 적이 있는 회음부 근육 강화 운동 하나 알려드릴게요. 의자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 지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두 발을 바닥에서 띄워주세요. 그 다음 양무릎을 안으로 모아 조여줍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2초에서 3초간 정지.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땅에서 발바닥을 띄우고 무릎을 안으로 모아 조여주세요. 이때 허벅지 안쪽에 있는 내전근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은 동작을 6회에서 10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운동법입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먼저 두 발을 붙인 채로 올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양무릎만 벌려줍니다. 그 상태로 2초에서 3초 유지. 자, 동작을 따라 하시다 보면 골반 안쪽 근육인 치골 미골근과 아랫배에 자극이 오실 텐데요. 이 치골 미골근을 강화시키면 방광과 요도에 있는 소변 조절 괄약근을 회복시켜 요실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4회씩 2에서 3세트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동작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요. 자, 두 다리를 붙인 상태에서 한쪽 다리만 높게 듭니다. 허벅지 안쪽과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며 2초에서 5초 버텨주세요. 같은 동작을 4회 반복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복부와 허벅지 안쪽 근육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소변은 참아야 한다. 그리고 오줌 셀 틈이 없도록 회음부 근육을 강화하자. 오줌발을 보면 건강해 보인다고 하죠. 오줌발을 세게 만들어주는 회음부 근육 강화. 앞으로 놀면 뭐하냐는 심정으로 생각날 때마다 자주 해봅시다. 놀면 뭐하냐?